로 베이스 모델을 하겠습니다. 이 모델을 고도화 시켜 주세요. 평가는 그 뭐 F1 스코어나 뭐 미우 스코어 등으로 하겠습니다. 1등을 가리는 거죠. 그랬을 때 1등을 먹은 사람한테 코인을 몰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모델 개발자들이 코인을 배분받으려고 들어오게 되고 응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AI 모델을 우리가 제공하는 GPU 네트워크에서 학습을 시킬 수 있죠. 학습은 누가 시키는 거죠? 앞면 나온 거는 마이너 역할을 하니까 보상을 분배해주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돌려서 보상을 분배해주는 거. 뒷면 나온 노드는 학습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AI 컴퓨터를 돌려주는 노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상을 나눠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웹3 클라우드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 갖고 빨리 하겠습니다. 퍼스널 AI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퍼스널 AI는 아까 맨 앞장에서 보시다시피 아직 안 왔어요. 저 세상은 웹3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웹3는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그러면 퍼스널 AI는 어떻게 보면 비전 같은 거라고 보시면 아직 안 왔어요. 지금 에이전틱 AI 이야기하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걸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아까 익스텐디드 블록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아마 빠르면 내후년이나 내년 말 정도에 올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웹3 클라우드가 깔렸어. 그 위에다가 이제 자기 어카운트 만들어 가지고 자기 AI를 가질 수 있게 됐어. 그리고 자기 AI 가지고 내 데이터를 학습시켜 갖고 타인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런데 전 세계로 서비스가 가능해. AI이기 때문에 24시간, 7 days a week, 그 다음에 every week, 365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농업의 노하우를 가진 사람, 티칭의 노하우를 가진 사람, 공학 노하우를 가진 사람, 국경을 초월해서 언어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뭐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는 때니까 법률 지식을 가진 사람이 팀업을 해서 기업을 만들 수도 있고, 협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비스를 타인한테 해준 다음에 돈을 받은 거를 나눠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막업인데 앞으로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켓플레이스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만든, 내가 거느리고 있는 AI가 똑똑합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으려고 그러면,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자연어로, 가령 뭐 월드랜드는 여기 이제 제 연구 에이전트라고 치면, 월드랜드는 뭐 양자내성 암호로 만들었다는데 양자내성 암호가 도대체 뭐야? 이런 걸 물어보면 이제 문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끼리 만났을 때는 기계어로 문답을 하겠죠. 사람의 언어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 뒤에 보면 AI 트레이닝 버튼이 있고 지갑 버튼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프론트 엔드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거를 스마트 컨트랙트화해서 배포를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상태 변화를 웹3 클라우드에서 일으키면서 성과를 나눠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러면 도대체 퍼스널 AI 그거 복잡한 건데 그거 만들 수 있어? 그 얘기인데, 요게 저희가 최근에 퍼블리시한 논문입니다. 법률 쿼리 라그예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저쪽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사람이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저 복잡한 그림 속에서 사람이 하는 부분은 유저가 어디 있는가만 파악하면 돼. 유저가 하는 일은 데이터만 떨구면 돼. 그러면 어디 클라우드에다가 데이터를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서부터는 다 컴퓨터 에이전트 여러 마리가, 3마리가 지들끼리 알아갖고 주고받으면서 결과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즉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 사람이 할 일은 데이터만 잘 떨궈주면 돼. 그 다음에 AI는 데이터를 사람이 떨군 거를 잘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오류 없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간략화를 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각 사람은 자기 어시스턴트를 거느리고 살게 된다. 근데 프론트엔드의 모양을 보면 프리트레인 모델을, 즉 베이스 모델을 우리가 제공해주면 거기에다가 자기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타인한테 서비스해서 해주면서 문답 데이터가 자기 클라우드에 쌓이고, 그러면 그 클라우드에 쌓인 걸 가지고 추가 학습을 시켜서
서비스를 고도화하게 될 수 있다.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오픈 소스로 가면 이게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것을 이제 좀 더 빠르게 가속화하려고 하는 게 우리 사업 모델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퍼스널 AI는 저런 모습으로 개발이 될 거라는 얘기고, 스테이블 코인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돈의 양이 더 많아진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아까 제일 첫 장에서 보여드렸던 그 태산같이 성과가 몇 사람 안 되는 사람한테 집중되는 게 더 심해질 거다 앞으로. 왜? 쓸데없는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다 보면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과학기술 발전시키고 웹3 클라우드 만들고 퍼스널 AI 만드는 사람이 사업 모델이 안 나와. 왜? 돈이 돈 버는 것보다 느리기 때문에 사업 투자를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더 심화가 된다. 저기 보시면 이 세 가지 법을 이번에 통과를 시켰는데, 첫 번째가 지니어스 액트예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법이고, 다 7월에 1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했죠. 그다음에 클래러티, 그다음에 CBDC.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는 하지 말자. 자유를 크게 제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자유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CBDC는 안 하는 거. 그다음에 클래러티는 우리가 암호화폐 발행 기업은 이제 이게 증권성 시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건 상품이야. 이더리움도 상품이 되었고. 근데 이제 증권성인 것들은 이제 알트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다 증권성이잖아요. 그런데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하게 가려주겠다라는 게 이제 클래러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규제 불확실성이 이제 낮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제가 이제 요게 여름에 만들었던 장표인데,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표가 많이 없어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저 부분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말해서 US 달러 100억을 예치를 해놓고 은행에다가, 그 다음에 100억 불만큼의 토큰을, US 달러 토큰을 발행을 해서 1대1로 항상 유지하도록 해라,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억 불을 은행에다가 그냥 놔두면 뭐 이자를 받든지, 근데 이자는 작으니까 국채를 사죠, 사람들은. 근데 요 준비금, 그러니까 요걸 이제 리저브 자산, 요거 스테이블 코인은 밖에 나가서 지갑과 지갑을 통해서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닐 거고, 한국에도 오고, 그래서 통화 승수가 커지는 거고, 돈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근데 이전에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베이스머니라는 게 있는데, 그 베이스머니는 은행에만 묶여 있었어요. 근데 저기 보시면 그 법의 지니어스 액트의 법조항을 찾아보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예금도 리저브 자산도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준에 잠자고 있던, 연준 계좌에만 묶여 있던 3.7조 달러어치의 준비금이 유동화돼서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스캇 베센트 그 재무장관이 이제 2030년까지 3.7 트릴리언 US 달러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그 규모를 키우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액수가 딱 스캇 베센트 장관이 말한 그 3.7조 US 달러가 연준이 가지고 있는 리저브 자산의 양하고 똑같아요. 규모가. 그래서 이제 연준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도록 리저브 자산으로 자기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3.7 US 달러는 엄청난 양의 돈이잖아요. 그게 이제 이 통화 순수가 높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불 결제가 빠르게 되면 그게 이제 통화량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게 이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면 우리도 저런 스테이블 코인 유동화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제가 교수로서도 또 국가에다가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스테이블 코인의 그 요체를 좀 파악하려고 그러면 이런 모양인 거죠. 일단은 현재는 이더리움 계열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CBDC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 전용 메인넷을 만들었고, 거기 보면 이제 뭐 가령 KRW 개런티, 이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름이죠. 그냥 가칭 그거를 발행을 하고, 근데 요 토큰 발행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이 10분이면 해요. 10분이면 토큰 발행하는 건 10분이면 해요. 지갑은 이미 갖고 있으니까 지갑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고, 요거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저거 리저브 자산, 그러면 은행에 리저브 자산을 예치해 놓고 준법, 내가 법을 준수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 감사해야 되고 매번. 그 다음에 이제 1대1 패깅 상황을 항상 보여줘야 돼. 100억이 있으면 100억이 유통되고 있는 거를 항상 보여줘야 돼. 근데 누군가가 나는 여기서 돈 빼고 다른 데로 갈래 해서 이제 돈을 찾아가면, 그러면 번해야 되죠. 토큰을 즉시, 혹은 뭐 일주일 이내 그 법에 정해 놓은 대로. 그래서 발행 및 소각, 그건 스마트 컨트랙트로 관장을 해서 자동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KYC, AML 등 글로벌 규제 준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죠? 마지막은 결국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일상생활에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도 사 먹을 수 있고, 밥 사 먹을 때도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비트코인이 아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이게 통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포인트 오브 세일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제 주요국 POS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게 확장성이 있죠. 이게 그 이야기고, 그러면 추진 체계는 뭐냐면, 뭐 미국은 뭐 통화 감독청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 뭐 금융위 같은 데가 되겠죠. 금감원이나.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이 있어. 그러면 저희처럼 기술 기업이 있죠.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제공 기업, 메인넷 제공해주고 토큰 발행해주고, 그다음에 리저브 자산을 관리해주는 뭐 토스뱅크 같은 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포인트 오브 세일을 역할을 맡아줄 뭐 신세계백화점이나 스타벅스 매장에서 앱을 딱 띄우면은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바로 커피 사 먹을 수 있도록 연동시켜주는 거죠. 요 세 가지 기업이 연합을 해야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럼 여기서는 이제 토큰을 발행해서 토큰을 이쪽에다 주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다 주면은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유통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현재는 뭐 업비트 같은 데는 US 달러 토큰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뭐 비트코인도 사고 이더리움도 사고, 거기에는 사용자가 뭐 많잖아요. 500만 명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G마켓,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발행 기업 등등이 되는 거죠. 유통기업이. 그 밑에 이제 생태계가 있고, 그 생태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저런 구조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돈의 양이 제일 많고, 그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값어치는 떨어지는데, 그래도 미국 돈의 값어치가 제일 늦게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 더 빨리 떨어지고. 그래서 이겨낼 수가 없어. 쳐들어온다 그래. 동대문 시장에서 돈 US 달러 토큰으로 받을래? 리버밴스가 발행한 KRW G로 받을래? 그러면 당연히 US 달러로 받을래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사라지게 돼.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퍼스널 AI하고 융합을 해야 돼요. 퍼스널 AI로 아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K 문화 콘텐츠를 가진 우리나라 국민, 시민이 K 방산, K 엔터테인먼트 그런 것으로 자기 AI를 만들어가지고 K 법률, K 데모크라시 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해야 돼. 그러면 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AI 서비스를 해주고 KRWG로 결제를 해야 돼. 이거는 그렇게 해주면 우리나라 통화 시장이 커지고, 그밖에 답이 없어요. 소멸하느냐 아니면 역으로
역발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더 치고 나가서 싸우느냐? 그밖에 없어요. 소멸이냐? 살아남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살아남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규제사항. US 달러 토큰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때는 이 고속도로 램프처럼 K 메인넷을 타고 들어오세요. K 메인넷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법으로 강제를 하면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프리 경쟁 없음. 그러니까 장벽 없음. 이렇게 하면 이제 왜냐하면 이제 장벽을 계속 세워두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3년 동안 유예 기간 동안에 US 달러 토큰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그냥 들어올 수가 없게 돼. 법으로 강제해 놨으니까. 그러면 K 메인넷이 3년 동안 커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3년 동안 키우고 그다음에 퍼스널 A에 얹어가지고 서비스 해주면서 지경을 넓히면서 이제 우리 그 서비스 지경 원화 서비스 지경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 살아남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우리의 전략이고 지금은 미국이 쇠퇴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군사력도 이제 중국하고 비슷해지려고 하고 중국 항공모함이 세척되면서 남중국해도 이제 미국이 함부로 전역을 다 패트롤할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막 관세 장벽 높이고 그리고 지도국 국가의 역할을 못 하게 되니까 그 패권이 좀 약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새로운 전략으로 치고 나가 가지고 어떤 한 사상가는 동방 패권을 만들어야 된다. 서방 패권에 대항할 수 있는. 북방 패권은 러시아 중국이고 남방은 동남아시아 이런 건데 우리는 일본하고 이제 SK 최태원 회장은 우리 한일 합방처럼 경제 합방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역으로 우리 문화 콘텐츠를 수출하는 것을 우리 그 웹3 클라우드 상에서 하면 그러면 중산층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제가 제시했던 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통화 패권, 통화 주권을 지킬 수 있고 이제 AI도 우리가 직접 소유하는 AI로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너무 자세한 내용이라서 넘어가겠고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회사들이 전 세계에 많이 생겨났습니다. 2024년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니어 프로토콜 같은 거는 Attention is all you need 그 논문을 쓴 저자 중에 한 사람이 만든 메인넷인데 여기도 이제 작년서부터 유저 오운드 AI로 완전히 피벗 해버렸어요. AI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에이시어라는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기업인데 여기도 2024년에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까 웹3 클라우드, 분산형 클라우드, GPU 클라우드 같은 걸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ZeroG 제가 작년에 코엑스에 초청을 해서 코엑스에서 발표도 했던 곳인데 저기도 지금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는 만들었습니다. 저기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긴데 우리는 일단 토큰 세일 같은 걸 못하니까 속도가 좀 더딘데 그래도 이제 우리는 과기부 지원을 받아서 그다음에 중기부 지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하고 잠깐만. 그다음 이 사례들이 있는데 B2C 사례들은 아직 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퍼스널 AI가 되려 그러면 웹3 클라우드가 일단 구축이 되어야 되고 그 구축하는 건 한 1년 걸릴 것 같고 그 위에다가 이제 퍼스널 AI를 하게 되면 각자가 자기 AI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B2B 사례, 마이 AI. 기업은 반드시 자기 데이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재 관리 솔루션이라든지 금융 이런 쪽에서는 웹3 클라우드를 이제 사용해야 될 니즈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있어서 Verifiable Compute 컨센서스를 한다. 그거는 이제 블록 스페이스도 작고 하기 때문에 익스텐디드 블록을 만든다. 그것은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익스텐디드 블록이 된다. 지워지지 않고 메타데이터가
컨센스 메인넷 블락에 올라가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들키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뮤터블 레저를 익스텐디드 블락에서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 저장량은 무한대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위에다가 이제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스마트 계약 협력, 이따가 이제 실습할 거, 그 다음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등등을 오후에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오후가 아니라 지금 제 발표 끝나고 난 다음에. 예,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비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지금 우리가 전체 국가가 나아가는 방향대로 오픈 AI 대표가 오면 찬양하고 따라하고 그걸 거기에 종속되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그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고, 다행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작년 재작년서부터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신문지상이라든지 알려져가지고 그 과기부에서 2026년서부터 5년 동안 웹3 AI, 제가 말하는 웹3 클라우드하고 퍼스널 AI를 합친 게 이제 그 웹3 AI인데, 그쪽으로 270억 원어치의 예산이 배정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3개 과제가 나옵니다. 26년 봄 1월 초에 이제 공고가 날 거고요. 그러면 이제 3개 과제가 나오고, 거기에는 이제 데이터 프루브넌스, 익스텐디드 블락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냥 꿈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자산 쪽으로는 이제 지금 기획 중인데, 그거는 2,500억 원 수준으로 과기부에서 R&D 사업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웹3 AI는 이미 예산이 확보돼서 지난번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예산 땅땅땅 두드려가지고 확정된 거고요. 저는 이제 거기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시간이 허락하면 뭐 한두 개 받아도 되면 혹시 예. 좀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고 판단해가지고 쳐다보지 않았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조금 다르다는 걸 느낀 게, 이게 보안은 유지하지만 이게 트랜잭션이 사실 굉장히 너무 느려서 블록체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현실 세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 옛날 얘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어떤 신기루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노드 수를 많이 늘리면 또 보안에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만드신 게 뭐 암호화 과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암호화가 크립토그래피 다 들어가죠. 네. 양자내성 암호로. 이게 그 컴퓨팅 파워가 무지하게 크게 필요하잖아요. 네. 데이터 연산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우리는 데이터 센터잖아요. 더 이상 옛날 블록체인이 아니죠. 데이터 센터급 블록체인이죠 이제는. 데이터 센터라고 그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닌데, 그 보안 프로토콜을 우리가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잖아요. 보안 기술은 일반 기술화가 되었잖아요 이미. 근데 조금 이제 모르겠, 좀 그건 줄거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됐는지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좀 덜 됐는데. 예, 제가 워낙 많은 얘기를 해서 그런데, 여기 앞에 보시면 일단 저희가 만든 그 매니파이라는 클라우드 프로토콜이 핵심입니다. 네. 제가 이 코드기 때문에 뭐 코드를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정황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이제 요 레이어를 코드를 깔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알고리즘은 일단은 아까 그림에 보여드렸던 바대로 데이터 센터에는 4가지 영역이 있다. 스토리지 영역, 컴퓨트 영역, 그 다음에 관리 영역, 서비스 영역.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는 특급 보안 구역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들은 쿠버네티스가 있어서 오케스트레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OS도 우리가 장악하는 OS를 만들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퍼바이저를 우리가 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프로토콜이 관장을 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프로토콜이 장악한 좀비 네트워크이잖아요. 우리도 우리 프로토콜이 장악해서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인데 우리 프로토콜이 다 장악하는 거예요. 하드웨어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그게 그러면 네. 저도 이제 AWS가 네. 영원히 안 뚫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뚫리고 지금 이 그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그게 뭐 안전하다는 보장이었거든요. 이게 그 세상에 뭐 네. 안전한 네. 보장은 없고요. 그러면 그 그렇다고 어떤 해서 새로운 걸 못 만들지도 않죠. 어떤 근거에서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뭐 좀 이게 보편타당하게 이게 확실하게 그게 인정이 된다는 그런 게 무슨 기준이 있나요? 이게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믿으셔야 되는 거고 저희가 다 만들고 부자가 된 다음에는 그때는 아 그랬구나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거 없어요. 제가 아직 지금 만들고 있고 논문 나오고 있는 걸 보여드렸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한 1년 후나 2년 후에 보시면 아 그래서 그래 거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혹시 다른 질문도 있으시죠? 네, 저 먼저 하시고 하실래요? 좀 제가 그 좀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하나 있는데 우선은 이제 뭐 암호화폐라는 게 사실은 이제 되게 복합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제 있는데 일단은 뭐 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변동성 때문에 시장에서 쓰기는 좀 어려워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USDT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달러가 기초 통화니까 현재 그런 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거를 써야 하는 이유를 좀 계속 좀 찾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아직 못 찾았거든요. 우선은 사람들이 그 신용카드라든가 이제 요즘에는 뭐 네이버페이나 이런 데서 뭐 계좌 연결해서 쓰는 이유가 이제 그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쓰면은 이제 그 신용카드 혜택들이 뭐 있고 그 네이버페이에서 이제 계좌에서 연결 결제하면은 뭐 1.5% 2.2% 이렇게 그 고객한테 이제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쓰는 건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쓰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소를 거쳐야 되고 어떤 사용성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불편함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일반 사용자들의 관점에서 이제 이걸 꼭 써야 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일단 그거까지만 먼저 그거만.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네. 없는 거 만드는 거니까. 근데 US 달러 토큰을 쓰기로 결정했잖아요. 미국이.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원화 그 지경이 줄어들든지 지갑과 지갑에서 쓰면은 US 달러를 저축하는 게 훨씬 안정되잖아요. 강하니까 달러가 원화보다. 그 다음에 그 일반인들은 사실은 고래들이 이제 판을 깔아버리면 그 판으로 가서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고래들의 니즈는 뭐죠? 돈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이 많잖아요. 어디다가 저장해 놓을 거예요. 해외에다가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 지갑이니까 여기저기로 막 이동시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무역 대금을 받을 때도 패밀리 오피스를 국 외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사용할 수도 있고 자기 처분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여기로 가지고 들어오면은 국세청서부터 해가지고 다 장벽이잖아요. 국내로 갖고 들어오면 고래가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나머지들은 사용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의 니즈는 사실은 둘째라고 봅니다.
패권 국가가 결정을 했고, 그럼 우리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서부터는 나머지는 이제 사용처가 나오는 거고, 신세계백화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면 5% 할인해 준대.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지. 그 다음에 할인율 낮추겠지. 그 고래가 결정한 거 우리가 뭐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네. 질문하시죠. 네, 그 지니스 액트 법안에서 이제 그 USDC를 쓰기로 하면서 그 세계적으로 달러라이제이션이 된다는 거는 너무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고 해도 사용처가 없으면은 약간 다 그냥 쏠려버릴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법적으로 나라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은 워낙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 법적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그 리버밴스가 그 왜 메인넷으로 선택을 받게 되는 건지 어떤 그런 법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 예. 그래서 그런 경쟁 관계가 또 뭐 있나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논의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AI도 KAI 해서 5개 기업 선정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K 메인넷도 한 5개 선정하고 그건 좀 국책과제로 밀어주자. 그런 다음에 경쟁을 통해 가지고 뭐 하나 두 개만 살아남게, 이런 거는 법제화할 수 있죠. 그리고 이 K 메인넷을 통해서 들어와야만 한국에서 유통을 허락하겠다. US 달러를. 그런 거는 할 수 있죠. 우리나라니까. 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알아야지 이제 국회에다 요구를 하니까요. 예, 그러면 거기까지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강연해 주신 이응노 교수님께 다시 한번 커다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술 용어들이 많아서 아마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